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방은 매일매일 왜 이렇게 불안하고 또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장관이 앞장을 서서 박살내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보도자료를 보면 2월 2일 날 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라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으로도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서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투명한 거, 그게 백서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팩트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진짜 상황을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정말 팩트만 제시를 하고 진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크게 이제 이 5가지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바로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주적,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당연히 북한이죠. 그런데 주적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주적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아니 그래, 주적이 그러면 어디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놈들이 이건 누구냐고.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우리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밝혀야지.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싶지 않으면 그런 세력은 바로 북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남북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 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했다. 아니 무슨 이게 2018년 국방백서입니까? 2020년 국방백서예요.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그 시절이 아니고 지금 그 이후에 김여정의 지시에 의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강제로 폭파하고 대화 한번 못 이루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한 그 상황에서의 국방백서인데 아직도 지금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북한은 지금 열병식을 통해서 연일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고 이번 2020년 1월 8일 날 있었던 김정은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적화 통일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무력을 통한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언급했는데 그게 새로운 안보 환경 조성된 겁니까? 평화적으로? 이 자들은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저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그들의 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마음에 안 들면 그들에게 표 안 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은 국방부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정치인들보다, 현역 정치인들보다 더 꼬랑지를 흔들고 있는 아주 정말 보고 도저히 혐오스러워서 못 볼 그런 작자들인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축소. 자, 우리의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를 하다가 비참하게 사살되고 그리고 그 시신을 화형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두리뭉술하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북한은 서해에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간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사망케 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또한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력했다. 서해 공무원 불에 태운 거 왜 언급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단호히 대응했냐? 그 단호히 뭘 대응했습니까? 여러분들 단호히 대응한 거 기억납니까? 김정은이가 한 말 그게 사과라고 보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니들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자, 김정은 세습 독재를 왜곡합니다. 김정은이가 3대가 자격도 없는 자가 3대가 지금 세습합니다. 이 21세기에 세습 정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대통령이 된 것도 세습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작자들이 북한이 진짜로 세습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작자가 세습한 그걸 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했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바꿉니다. 한일 관계는 격화하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고 MD 그리고 한국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도우기 위한 후방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 일본 군사적 우방 아닙니까? 동맹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동반자 그전에는 사실은 전략적 가장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 국가 이런 식으로 해왔다가 이제는 지난 2018년에는 동반자 이제는 이웃국가 북한 중국 똑같은 거죠. 이웃국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자세히 또 더 들어가 보면 자 이게 평화정책의 시그널입니까? 이번 그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독립된 병종으로 독립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북한은 기존에 육군, 해군, 이제 우리 공군과 똑같은 항공 및 반항공군, 그리고 그 전략군 이렇게 있었죠. 바로 이제 탄도미사일 사용하는 전략군. 그런데 이번에 특수작전군, 특수부대 20만 명을 작전군으로 다시 만들어서 5종의 병종으로 됐어요. 북한군은 특수전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했다. 특수전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침투수단으로 전 후방지역에 침투해 주요 부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한다. 최근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 깃발을 운용하는 등 별도의 군과 위상을 갖도록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자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전 부대의 임무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확대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이 특수전 부대 땅굴이 어디에 뚫려 있습니까? 이 땅굴을 일본에 뚫어놨겠습니까? 동해를 관통해서 땅굴 전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뚫어놨겠죠. 그리고 AN2기가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나라밖에 못 오죠. 공기부양정 일본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서해 오도와 인천밖에 못 갑니다. 이런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이게 평화정책의 시그널입니까? 또 군 통수권자가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해요. 북한의 핵무기 실체 확인 안 됐다. 아니 핵무기 실체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눈으로 안 봤다고 해서 북한의 핵 능력은 이거는 없는 거로 쳐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가증스러워도 이 정도로 가증스러울 수는 없죠.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하지만 재처리 동향이 없었다. 고농축 우라늄 역시 엄밀한 시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핵무기의 실체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2017년도 공개 사진 비슷한 것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핵무기 실체가 공개 안 됐다. 라고 기자들에게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니 플루토늄 재처리 동향이 없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이런 북한 관련 연구소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동향이 있다라고 수차례 보도를 했고 해커 박사가 직접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2,000개를 돌리고 있는 걸 보고 왔고 이것보다 2배 더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2,000개인지 4,000개인지 6,000개인지 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핵무기 눈으로 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거 실제적으로 위협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 작자들이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정말. 저는 정말 이 국방백서를 만들고 기획하고 그리고 결재하고 마지막 최종 결재한 것은 서욱 국방장관이겠지만 중간에 그 실무자들 반드시 밝혀내서 정권이 바뀌면 이 작자들 군인이든 국방부 공무원인 민간인이든 전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맡겨놓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실체 확인된 게 없으니까 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위협이 아니다. 이 나쁜 작자들. 자, 북한의 미사일 예단이 4개가 늘어났다고 국방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 4개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50% 가까이 지금 확대가 됐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미사일 발사대들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가 사진에 보듯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아니냐. 자, 또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합니다. 국방부 백서에 따르면 북한 전략군 산하 미사일 예단 수가 13개로 집계됐다. 2018년 백서에서는 9개였던 예단 수가 4개 증가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은 별도의 군종 사령부인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3개 미사일 예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며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 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새로운 말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커드 미사일, 북한이 지금 퇴역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노동, 무수단 이런 거 이 퇴역 단계에 들어가고 새로운 미사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N-23, KN-24 불상의 미사일이라고 했던 북한판 익스칸데르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이런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들 북한이 계속 보여줬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백서. 이게 백서입니까? 흑서지.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최소 81개에서 최소 11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량과 편제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100땡땡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200대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미 정보당국의 조금 이견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200대, 한국은 100땡땡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9개 예단일 때인데 지금 13개 예단으로 4개 예단이 늘어났어요. 북한은 1개 예단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1개 대대가 예단이에요. 우리는 그 1개 중대에 3개의 발사 차량이 있어요. 북한은 1개의 발사 차량을 중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 3개가 모이면 1개 대대로 봅니다. 이거 최소 편제예요.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5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대가. 그리고 그 대대가 3개가 모이면은 예단이 되죠. 그런데 4개 예단이 늘었죠. 그럼 최소로 봤을 때 미사일 대대 하나에 3대의 발사 차량이 들어가죠. 그럼 예단 하나에 9대의 발사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개의 예단이 늘어났으니까 49, 36 해서 36대의 발사 차량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 당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100땡땡대라고 하더라도 36대, 최소 36대가 늘었으면 200대 가까이 된 겁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200대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250대 가까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북한의 미사일 예단의 편제는 이렇습니다. 미사일 전투대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투대를 지원하는 보장대대가 있습니다. 지원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지를 경계하는 경비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대대 하나에는 미사일 중대가 최소 3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보장 차량 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지정찰 중대. 가서 이제 타겟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비하는 경비 중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4개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죠. 이걸 다 막아내야 되는데. 자, 북한이 지금 연일 열병식을 2번 연속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KN-23 전술탄도미사일, KN-24 전술탄도미사일, 그리고 KN-15 북극성이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3개의 새로운 미사일 여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 여기에 발사 차량들이 각각 9대씩 나왔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단 하나가 9개죠. 그러면은 여기 새로 들어온 것만 해도 이 열병식에 새로 보여준 것만 해도 3개 여단입니다. 자, KN-23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데 저는 북한판 현무2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USB를 통해서
뭐가 들어갔는지 그걸 뭐 존 볼턴에게도 줬다. 그러는데 그 USB가 그 내용이 북한에게 줬던 USB하고 똑같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존 볼턴에게 준 거하고 김정은에게 준 거하고 또는 김정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에게 준 것들. 뭐 대통령만 USB 줄 수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 뭐 그냥 뒷주머니로 쓱쓱 줄 수 있죠. 계속 거기서 뭐 평양냉면 먹고 천주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현무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 거. 이게 한개 예단에 새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또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데 에이테킴스는 미국제 미사일입니다. 미국제 미사일을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저는 북한판 KT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술탄도미사일 똑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USB에 담아서 줬을 수 있죠. 냉면 먹으면서. 자, 그런데 아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지금 이제 200대 가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이 200발이 동시에 쏟아집니까? 아니죠. 보시다시피 KN-23, KN-24 얘들은 발사 차량 안에 2발씩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걸 막아내는 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 국방부 군의 최고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못하면은 우리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장 큰 위협이 이건데 그러면 이걸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있습니다. 대구경 조정 방사포 400mm 정도로 추정되죠. 6발을 얹어놨습니다. 이게 사거리가 무려 250km나 돼요. 과거에 북한이 지금 퇴역시키고 있는 스커드 B형, 스커드 B형의 사거리가 300km입니다. 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가 스커드 B형하고 맞먹는 그런 사거리예요. 물론 탄두 중량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이거는 스커드 B는 한 발만 쏘지만 이건 6발을 다발로 쏩니다. 이거를 위협을 어떻게 북한은 방사포해서 두 줄만 딱 있습니다. 북한 방사포에 대해서 두 줄만 딱 있는 게 이게 국방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위협인데 초대형 방사포 KN-25라고 하는 거 이건 사거리가 무려 400km예요. 이거는 4개, 5개를 얹어놨습니다. 400km. 우리 남한 전역이 거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죠. 이거는 스커드 C형하고 맞먹습니다. 지금 퇴역시키고 있는 스커드 C형. C형의 사거리가 500km. 여기 400km. 근데 스커드 C형은 한 발만 날아오지만 이건 보시다시피 4발 그리고 5발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 대구형 조정 방사포는 북한이 그때 발사 실험을 했을 때 풀업 기동을 했습니다. 오다가 한번 점프했어요. 여격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이 대구형 조정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를 어떻게 쏠 거냐. 저는 개전 딱 시작하면은 바로 우리 공군기지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향해서 이걸 쏜다고 생각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앞으로 천국 미사일 이런 요격 미사일들을 향해서 대구경 조정 방사포를 쏴요. 그래서 요격 능력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쏴서 활주로를 파괴시켜버리죠. 그럼 우리 공군 전투기 못 뜨죠. 그러면 뭐 60km 정도는 밀고 내려와서 서울 강북을 딱 먹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시나리오죠. 자, 공군 비행장을 지키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향해서 이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가 20발씩, 30발씩 쏟아질 때 그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못 막죠. 또 풀업 기동까지 하는데 그러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거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탄도미사일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죠. 활주로 구멍 뻥뻥 뚫리면 우리 전투기 이륙할 수 있습니까? 이륙 못하죠. 이거를 아이언돔 도입해서 빨리 막아내야 된다라고 했다가 딱 입 닫고 방산업체하고 또 짜웅하고 선배들 또 로비 받고 해가지고 국내 생산해서 한 2030년대쯤 하겠다. 아니 그 10년 동안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전쟁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국방부 해체해야죠. 뭐하러 1년에 60억씩 들여서 10년 동안 군대를 운영합니까? 10년 동안 전쟁 안 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600조.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탈퇴환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혜택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국방 예산 투자 안 하면. 그런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까운 1년에 50조, 60조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우리를 지켜주라고 하는 건데 10년 후에 개발해서 그때쯤 배치하죠. 정말 뻔뻔한 자들입니다. 이 선배들하고 얽혀있는 이 방산 카테고리, 이 비리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돈 받아먹고 안 받아먹고 그거 들어가야 비리인데 돈 안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이 고리들을 우리는 사실 끊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시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들 막아낼 수 있냐? 없죠. 우리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 이거 8개 포대, 그리고 일부 공군기지만 지키고 있고 대부분의 공군기지는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천궁, 한국의 천궁 PIP, 이거 천궁 PIP 지금 19년도부터 배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7개 포대를 배치를 했는데 기존의 천궁 미사일은 항공기만 여격하는 겁니다. 20km 날아가서. 그래서 이 천궁 PIP 20km 날아가는 이 천궁 PIP는 2020년부터 배치되는데 배치 안 됐죠. 배치된다 하더라도 다 여격 못합니다. 왜냐? 레이더를 집중 조사를 해야 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동시에 8발입니다. 패트리어트 8개 포대에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아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00개 가까이, 그거와 별개로 다시 대구경 조종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수백 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 도저히 안 되는 이 요격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거짓말하죠. 시험 발사까지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은 충분히 탐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신형 미사일도 있는데 우리 요격 능력이 이미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 뭐 천궁 PIP 빨리 배치하겠다 그 말이죠. 배치해봐야 안 됩니다. 열병식에 나왔던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무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평가로는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북한보다 우세한 감시정찰 능력, 타격 능력,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능력과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하고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비 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라고 한마디로 완전 거짓말하고 있죠. 대비 태세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이거 500년 전에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긴 것이 쥐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못 되더라. 안심해도 좋다. 라고 했던 김성일하고 똑같은 놈 아닙니까 이거? 정말 나쁜 작자입니다.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장관 자리에 앉혀주고 경호원 뒤에 딱 따라다니고 어마어마한 의전해주고 하고 있는, 아마 모든 장관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의전이 최고일 겁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저는 자주 보니까 다른 장관들은 뭐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의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위에만 쳐다보고 이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자, 그랬더니 한미연합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이 지금 컴퓨터 게임이 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은 혼비백산할 것이다. 미군은 계속 전쟁을 해봤죠. 그래서 전쟁이 어떻다는 거 압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실전하고는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과 미국 이 한미연합군은 2018년 이후에 18, 19, 20, 3년 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 안심해도 좋다. 라고 하는 이 자격 없는 국방장관. 그런 국방장관 밑에서 그 국방장관에게 잘 보이려고 딸랑거리고 있는 수많은 장군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자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빨리 바꿔야죠,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